밑에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왔지만 MBS라던가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조금 더 높은 것처럼 지금 보여요. 근데 저렇게만 딱 놓고 보지 말고 조국혁신당이라던가 다른 당하고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죠. 보게 되면은 네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 세력이나 야권이 지금 센 거는 맞단 말이죠.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번 총선 결과하고는 사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새이잖아요.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, 그 총선에서 표를 주었던 사람들의 태도도 역시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,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있을 특검 결과에 따라서도 저 표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그렇죠. 보세요? 예.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그 저기 비례 있잖아요. 비례요. 네, 그러니까 비례. 이번에 그 비례 투표했을 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요.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투표한 걸 보면 남자는 45%인데 여자는 70%예요. 30대는 남자 50%, 여자 61%, 40대는 남자 여자 71%, 50대는 남자 67%, 여자 60% 정도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비례에 대해서, 그러니까 이건 비례라고 하는 것이 정당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. 인물보다는 정당만 딱 보고 투표하는 건데 출구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20대부터 50대까지 20대 남자를 제외하고는 다 과반 이상에서 70%를 상회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여론조사에 반응하는 거라고 하는 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만 반영이 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. 근데 출구조사 부분들은 5명 다 1명씩 지나가는 사람들을 체크해서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건 사전투표도 반영이 좀 안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 좀 더 나왔을 수 있겠죠. 진보적인 정당들이. 저는 그렇다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훨씬 더 가까운 걸로 봐야 된다.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중대한 어떤 탄핵의 사유든 아니면 정당의 거짓말이 심대한 상황이라면 노도같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상황들은 돼 있는 거죠. 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랑 두 개만 갖다 놓고 보니까 왜 비슷하고 좀 별 차이가 없지? 근데 이제 이건 또 계속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위 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가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 세력 자체가 과반 정도가 다수 유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. 다수 유권자들이 소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 또는 야당을 지지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층으로서 향후 윤석열 정부가 매우 안 좋은 일을 벌였을 때 거기에 나설 수 있는 막강한 여론 자원 부대들이 지금 야권 연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면요. 조국혁신당 지금 좀 전에 이제 비례 투표 많이 했다 얘기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 퍼센티지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지지율이?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, 변 대표? 약간 이 민주당이라는 그릇이 좀 오래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 중도주의하는 부분들이 좀 고착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야 민주당은 내가 찍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연도 네. 없는데 야 윤석열은 좀 심판해야겠다는 좀 이 폭이 넓은 지지층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요. 사실은 당이 나가는 방향은 민주당보다도 왼쪽에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현재는 지금 이 지지층이라는 게 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게 아니고 네. 한 60, 70% 국민들이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한 번도 찍어본 적도 없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신당이고 선명해 보이니까 넘어가 있다.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좀 조정될 여지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조국신당이 좀 더 정당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민주당보다도 제가 볼 때 더 왼쪽으로 보입니다. 조국신당 같은 경우가. 그렇으면 약간의 조정될 여지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보수층의 지금 이 실질적인 고민은 윤석열 정권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은 분명히 하고 있죠. 지금 이 재보선 때 패하고 총선 패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윤석열을 끌고 갔다가는 지는데 그럼 지금 당장 윤석열을 드러냈을 때 그러면은 답이 나오냐 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이 부분에서. 자칫 잘못 드러냈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게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탄핵을 그때 보수가 꽤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? 김무성 총리가. 네. 네. 드러내가지고 결국 누가 정권 잡느냐 문재인 정권 잡지 않았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략적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야, 어차피 이제 총선은 끝났고 뭐 이제 지자체 한 2년 뒤에 지자체하고 대선 남았는데 요대로 그냥 큰 사고만 안 치면 데리고 가다가
그때 가서 버릴까? 차라리 한 2년 뒤에. 이런 정도 고민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수층에 대한 윤석열의 이 부분은 거의 불신으로 가긴 갔는데 네.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처럼 함부로 그냥 드러냈다가는 남 좋은 일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신중 모드로 가고 있는 거죠. 그래요? 그러면은 권 본부장이 네. 보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성향이 다릅니까? 성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을 수 있지만 앞서 우리 또 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선명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뭔가 좀 지금의 양상을 확실하게 뭔가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쪽은 조국당으로 보는 건 여전히 지금 총선 이후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그 저는 보수층 결집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또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보다는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강화된다고 보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. 네.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저 보는 게 사실 윤 대통령의 붕괴가 곧 보수의 붕괴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. 왜요?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, 그러니까 한동훈 등 보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생각들을 보수층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측근을 척결하고 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 정도를 어떤 방어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어떤 결집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지금 그 보수층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을 만약에 진짜 버려야 될 시점이 오잖아요.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윤석열 좌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지금 윤석열 버리자는 쪽은 다 윤석열 좌파라고 규정하는 게 좌파라고요, 윤석열. 그냥 어차피 문재인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네. 이거 우리 보수 아니다고 내버릴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 기자님 말대로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의 실패를 보수 실패로 그걸 분리시켜 버릴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 김종욱 박사님, 네.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두 당의 성격이 조금 분리가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같은 근데 뭐 대체로 것 같기도 보면 지금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은 진보적인 호남 유권자층 자체가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다 견인해 주길 바라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영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민의힘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40, 50대 중도층 같은 경우가 조국혁신당, 민주당은 못 가니까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일종의 이제 진보성, 선명성 또는 어떤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문제 이 두 가지 바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30, 50대 중도층에게 바람을 확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람들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소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벌어지게 될 특검법 정국에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자신이 얘기했던 거짓말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을 때 저는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연대가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것이 안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약간 서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잘 나가게 하려면 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